행복한 월요일입니다. 대한민국 행복론 제10강은 감사일기 쓰기 부정적 편향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1학년들의 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왼쪽은 아빠에게 혼쭐이 나도록 야단 맞은 날 쓴 일기 내용입니다. 아빠가 화가 났다. 귀신이 날 기절시킨 다음 귀신이 날 감옥에 넣는 것 같다. 라고 썼습니다. 이 일기장을 본 아빠는 두 번 다시 화를 내면서 야단을 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오른쪽 일기장은 나는 떡잎부터 수포자, 수학 포기자였다 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초등학교 1학년 때 일기장을 사진에 찍어서 인터넷에 올린 것입니다. 봉지에 들어있는 핫도그 4개 중 자신은 1개만 먹었는데 언니는 2개, 동생은 3개를 먹었다. 이러한 불공평에 나는 참을 수 없는 억울함을 느꼈다 라는 내용입니다. 어릴 때 썼던 일기장이든 성인이 되었을 때 썼던 일기장이든 자신이 쓴 일기를 다시 읽어보면 기분이 좋지 않았던 일이나 경험은 시시콜콜한 것까지 자세히 적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원인을 내 신경과학적 측면에서 보면 크게 2가지인데요. 첫째는 오늘 좋았던 일, 감사했던 일 또는 예상보다 좋았던 일은 쉽게 머리에 떠오르지 않기 때문이고, 둘째는 내가 타인으로부터 모욕이나 억울함을 당했거나 미래의 불확실성에 따라 내 안에서 발생한 근심, 걱정과 같은 부정적 감정들은 이 부정적 감정에 대응되는 긍정적 감정과 생각보다 오랫도록 우리의 머리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긍정적 자극보다 부정적 자극을 받아들이는 감수성이 더 높을 뿐만 아니라 부정적 경험을 더 오래 되새김질하는 우리의 뇌의 특성을 네거티비티 바이어스, 부정적 편향성이라고 합니다. 이 부정적 편향성은 인류 진화의 과정에서 즐겁고 좋은 일보다는 위험하고 위협적인 일에 주의를 더 집중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에 마치 유전자처럼 우리의 뇌에 각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더 이상 굶어 죽거나 명수에게 사냥을 당할 염려가 없는 현대에서도 이 부정적 편향성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끼치면서 행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행복의 고질적인 장애물 중 하나가 부정적 편향성이라는 것은 정신분석학의 창시자로 알려진 프로이드의 말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1887년부터 2003년까지의 116년 동안 심리학 잡지에 실린 기사와 논문의 컨텐츠를 보아도 행복을 주제로 한 것이 4,000건인 반면에 행복의 반대인 우울과 관련된 기사는 9만 건이 넘습니다. 요컨대 인간 심리의 부정적 기사와 긍정적 기사를 비교했을 때 88%가 인간의 부정적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인류 진화의 부산물인 이 부정적 편향성은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에도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서구의 기업들은 일찌감치 부정적 편향성의 제어나 희석 없이는 건전한 조직 문화가 형성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다양한 형태로 감사와 칭찬을 장려합니다. 예컨대 구글 같은 경우는 G-땡스 제도를 운영하여 긍정적 조직 문화가 부정적 조직 문화에 의해 질식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을 탁자에 쏟으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부정적 편향성을 타고난 각 개인이 모인 집단이나 조직은 만약 별도의 인위적, 의도적 조치나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자연히 부정적 편향성이 강화됩니다. 즉, 부정적 언어나 생각이 긍정적인 것보다
조직 구성원들의 주의를 더 끌게 되고 이것이 확대 재생산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기업들에 있어서 안타까운 현실은 사전에 부정적 편향성을 희석시키기 위한 감사 연습도 없는 상태에 있어 21세기는 수평적 소통과 자율적 창의적 조직 문화가 중요하다는 슬로건으로 익명성의 블라인드 게시판을 도입한 기업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기름을 지고 불에 뛰어든 꼴입니다. 감사 연습 없이 익명성 블라인드 게시판을 도입한 회사들은 수평적, 창의적, 자율적 조직 문화는 온데간데 없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며 이기적 언어가 난무하는 현상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 편향성이 우리 뇌에 끼치는 영향이 직접적이고 심각하기 때문에 응급조치가 필요한데요. 참행복 나눔운동본부의 손욱 회장님과 구글의 차다 뭉탄이 10년째 실천해오고 있는 응급조치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 5가지의 감사한 점을 찾아 매일 일기를 쓰는 방법입니다. 소위 1일 5감 쓰기입니다. 다른 하나는 서드 파티 쉘프토, 즉 3자적 관점의 의미부여를 통해 우리의 뇌의 바탕색깔, 즉 디폴트 구조를 바꾸는 연습입니다. 그 연습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자기 자신에게 오늘 행복했니? 라고 질문을 하면 우리의 뇌는 그날의 경험과 사건 중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되면 자동적으로 예, 주인님, 오늘은 불행한 날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뇌에 다음과 같이 새로운 의미부여와 지시를 내리는 것입니다. 너 내일부터는 이렇게 대답해. 주인님, 오늘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 행복했던 날이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2017년 미국 대학의 졸업식 축사에는 전직 대통령, 글로벌 기업의 오너, 이라크 전쟁 영웅 등등 쟁쟁한 연사들이 등장했습니다만 단연 최고의 졸업 축사로 선정된 이는 페이스북 운영 책임자인 셰릴 샌더버그 여사였습니다. 그 졸업 축사의 키워드는 자기 전 그날 깨끗던 행복했던 순간 3가지를 적어보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연습 방법으로서 하루에 3가지의 감사한 점을 의식적으로 떠올리고 그 떠올린 기억과 생각을 강화하기 위하여 손으로 적어보라는 것이지요. 한국전력에서 행복교육을 할 때 처장님 한 분이 논어에는 자기 전 1일 3성, 즉 하루에 3가지점을 반성하라고 했는데요. 라고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루를 되돌아보며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도 더없이 좋은 수신의 습관입니다. 그러나 신이 아닌 인간에게 있어서 수신은 끝이 없고 무엇보다도 반성과 후회는 우리 뇌가 타고난 부정적 편향성의 좋은 먹잇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행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감사 연습부터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람이 살면서 감내할 수 있는 비극과 고난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국 토크쇼의 예언까지 등극한 오프라 윈프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16년 이상 써온 감사일기의 내용을 한번 보시지요.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하고 사소한 것 투성이로 보입니다. 뇌신경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감사일기보다 더 효율적으로 뇌의 부정적 편향성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것들은 공짜로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과 공기 등이 그렇지요. 문제는 공짜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감사할 줄 모르게 되어버리면 우리의 뇌는 감사의 감수성이 개발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행복을 추구하는 여정은 그 첫걸음부터 뗄 수가 없게 됩니다.